9살, 기억을 잃은 채 고아가 된 소녀. 20년이 지나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냈지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차갑게 말했다. 우린 널 마음에서 지웠다. 넌 이제 더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더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들 곁에는 내 자리였어야 하는 곳에 나와 닮은 또 다른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빠, 저 언니는 누구야?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다. 설마 나를 찾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 과연 가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사연의 결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은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하며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에서 제 이름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처음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억 잃은 애라며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죠. 넌 가족이 널 찾지도 않는 거 보면 필요 없는 애였나 보지. 넌 이름도 모르잖아.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들이 던진 이 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제가 혼자 울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죠. 고아원의 환경도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돌봐주긴 했지만 아이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따뜻하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어요. 아플 때도 조금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고, 생일 같은 특별한 날도 모두 함께 간단히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제 이름이 불릴 때도 없었습니다. 항상 넌 얘 혹은 고아원에서 임시로 붙여준 이름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매주 진행되던 입양 상담 시간이었어요. 매주 입양 후보 부모님들이 오면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들 서로를 이기려고 노력했죠. 저는 착한 아이예요. 저는 공부를 잘해요. 라며 자신을 어필하는 목소리가 고아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열심히 웃고 친절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삭였죠. 저 아이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입양해서 키우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대 사이에 앉아 몰래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지 물었지만 정작 저도 그 답을 알지 못했죠. 저는 저를 버린 부모님이 정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세상에 혼자 태어난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고아원에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학대를 받다 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부모님이 싫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말조차 부러웠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는 기억 속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를 안아주셨던 적이 있을까? 왜 나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일 밤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아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도 제 안에는 늘 텅 빈 구멍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법한 그 공허함, 그것이 제 10대와 20대 초반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저를 데리러 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제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행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 고아원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지만 원장님이 조금은 도와주셨어요. 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곳을 떠나려 하니 제 마음은 또 불편해졌습니다. 이것도 버려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허한 마음이 가득해진 저는 가족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여전히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희망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찾고 있을 거야. 나를 잃어버린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막막함부터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래도 내가 멈추면 진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실려갔던 병원의 자료를 요청했고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답변은 미안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지역신문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사,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전단지, 혹시나 저와 닮은 사람을 찾는 글이 있지 않을까 밤새 검색했어요. 한 줄의 기사라도 발견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나와 관련된 건 아닐까? 혹시 내 부모님이 이 글을 올린 건 아닐까?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으며 기대감을 키웠죠. DNA 등록도 했습니다. 친족 찾기 서비스에 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면 혹시나 제 가족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을 가능성을 기대하며 말이죠.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혹시 오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과거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글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 가거나 어떤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 근처 사고 장소 주변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죠. 여기 기억나? 이곳이 너의 집 근처였던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날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서 울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고아원에서 친구였던 아이가 우연히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너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너무나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을 찾기 위한 과정은 때론 절망스러웠지만 저를 지탱해 준 건 희미하지만 뜨거운 희망이었어요. 언젠가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날 알아보고 안아줄까? 우리는 널 찾고 있었어 라며 눈물을 흘릴까? 그런 상상을 하며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던 어느 날 드디어 부모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을 때 부모님이 몇 번 병원을 찾았다는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맞아, 부모님은 날 찾으려고 했어. 그들도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 기록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고 저는 부모님의 흔적을 따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주소를 손에 쥔 날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날 알아보고 반가워하시면 뭐라고 인사할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도 될까? 아니면 그냥 그들의 품에 안겨 울기만 하면 될까? 그 희망을 안고 부모님의 집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은 떨림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어. 드디어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그 사고 이후 부모님은 병원에 찾아왔으면서 나를 포기했던 걸까? 왜?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어쩌면 내가 죽었으면 했을까? 나를 많이 안 사랑했었나?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래, 지금 다 풀고 예전처럼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분명 해결할 수 있어. 부모님이 계신 집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저를 받아주길 바랐죠. 대문을 두드리자 어릴 적 기억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저를 기억하실 거라고 왜 이제야 왔냐면서 안아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들려오는 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 어릴 적 모습 그대로죠? 어릴 적 사고로 헤어진 딸 혜진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딸은 없어. 돌아가. 그때 안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 왔어? 여기 이쁜 아가씨는 누구야?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설마. 아니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저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제 신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병원에 찾아오신 것도 다 확인했어요. 저를 제가 누구인지 알아주세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딸을 둔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진짜 정말로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왜?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야? 왜 나를 찾지 않았어? 난 정말 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온 거야. 엄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누구야?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님과 정말 닮아 있었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라고? 나를 찾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어?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떠난 뒤 부모님은 새로운 아이를 낳아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네 동생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떠난 지 오래야. 우린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 너는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뇨? 저는 어릴 적 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거지. 일부러 떠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왜 저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네가 없어진 후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 우리는 너 없이 살기로 했고 이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여동생은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버리실 수 있나요? 저는 가족을 잃었는데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이유로 또 버림받아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외면했습니다. 돌아가. 너는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저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끝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저는 부모님을 찾았지만 그 만남은 제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은 꼭 혈연이어야만 할까? 이 질문은 지금도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바로 여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채널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마음속 깊은 상처를 품고 계시다면 부디 이곳에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